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파라다이스의 보통 주권을 24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지난 2002년 11월 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법인입니다. 이달 13일 코스피 시장 상장 예비 심사가 승인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반도체 후공정 장비회사 미래산업은 SK하이닉스와 13억 원 규모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간 미국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에도 큰 변동이 없던 국내 증시도 이제서야 다시 꿈틀대는 분위기입니다. 외국계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돌아오면서 증권가에서도 3,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AI 칩 성장세가 계속되는 만큼 HBM 공급 과잉 우려는 기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증시 AI 키워드가 계속되는 만큼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 흐름 내일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2년 5개월 만에 2,800선 탈환하는 데 성공을 해냈습니다. 반도체 투톱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수 상승을 강하게 해줬는데요. SK이노베이션 역시도 SKENS와 합병 소식을 알리면서 두 자릿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 정부발 이슈가 시장을 뒤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저출산 대책 관련으로 관련 종목들 급등세를 보였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는 점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 장 후반 들어서는 동해 유전과 관련해서 영일반 고속도로 건설 이슈와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의 기자 간담회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편안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제가 또 시장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우리 2,800선 마무리를 했는데 3,000선 하반기에 갈 수 있을지 또 궁금해지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부발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보통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다가 조정받는 것까지 고려를 해보자면 이미 상반기에 어느 정도는 지수가 올라가 있어야 됐었을 텐데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리메이 지나갔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두 가지 악재,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두 가지 악재. 첫 번째는 바로 여름휴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매년 행사처럼 있는
뭐죠? 세금 감면을 위해서 주식을 매도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따라오는 뭐가 있다? 산타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올해는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내용 자체가 어떤 걸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느냐? 공매도가 다시 한번 기간이 연기됐다라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그 기간이 연기되어 있는 시기 동안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주가 어차피 공매도 못하니까 더 끌어올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 조성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쳐두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는 지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바로 내년 1월 내지 2월 달까지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코로나 시기 때 상장됐었던 기업들은 분명히 공매도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을 겁니다. 그 말인즉 공매도의 여파를 가장 많이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 또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상장되고 나서 매 분기마다 나오고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냐를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올해는 3,000포인트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체적으로 하반기 시장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멘텀을 한번 또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까 살펴보긴 했지만 HTS의 오색선 그려진 거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토르 기법이 담겨 있는데요. 그 토르 기법으로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와, 내 종목 정말 탈출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문자였습니다. 사조 대림이었고요. 6만 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종가가 67,600원으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냉동김밥 미국 수출 소식이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은 조심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파란색 저항선 이탈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지받고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격 6만 원을 한번 찍어보고 과거에 그 자리에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6만 원을 찍고 넓혀보니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 20년 전에 올라갔었던 이 자리가 지금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죠. 왜? 우리는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아옵니까? 여기서 찾아옵니다. 매물대 차트로. 그런데 이 매물대 차트를 보니까 사조대림이라는 기업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투자자들이 과거에 이 고점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디에 많다? 저점 구간에서 매집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과거에 있었던 고점의 영역은 지금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서 추세가 더 타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크게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건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보다 오히려 음식료, 식료품 관련주들의 주가의 상승폭이 더 큰 이유는 그만큼 많은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도보다 더 많은 수급이 붙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사조 시푸드와 같이 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외국인과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이어주고 있는지를 먼저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조대림 보니까 외국인들은 크게 들어오거나 나가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크게 확실하게 들어온다라는 물량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조대림이 올라갈 수 있는 원천적인 동력은 뭐가 되느냐? 관련주들이겠죠. 그 관련주들의 힘으로 주가가 올라갔고 그 말인즉 윗단에서 매수한 외국인들의 물량 자체가 없고 윗단에서 외국인들이 강압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꼭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5일 이동평균선.
오늘도 이탈되어 있는 상태로 종가를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또 볼까요? 시간의 단일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마이너스 1% 정도 빠진 상태로 끝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는 말은 내일 시초가 지금 장이 끝났으니까 1.33%가 빠진 상태로 끝난 겁니다. 그럼 내일 시초가의 갭이 조금 빠져서 시작을 할 텐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자리 이 자리만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그리고 6만 원이시니까 6만 5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인데 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6만 1,600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6만 1,600원은 이탈하되 아래꼬리 기준으로 6만 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지가 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지선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경우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익절을 잡아보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가가 이탈하게 될 경우에 6만 1,600원을 이탈해서 6만 500원까지 내려오게 될 경우에 6만 500원에서는 약수익권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옳은 선택이 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 여기까지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주가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종목들 많습니다. 뭐 크라운 쪽도 그렇고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도 나오는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눌리고 있는데 파란색 저항선을 윗단으로 만들고 갭을 띄운 종목들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저항선까지만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리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다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점 생각하시면서 오색선을 통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6만 500원 쪽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면 익절 전략 알려주셨습니다. 방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전문가님은 HTS의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와, 나도 저 오색선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 저 오색선 통해서 내 종목 지금 너무 고민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파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성호전자 네, 매수가 비중은요? 2174원에 매입했고요. 33%입니다. 아, 네. 성호전자 2174원에 33%입니다. 오늘 종가가 1758원으로 네. 고심이 많이 깊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저도 주식 초보거든요. 네. TV 보고 추천받아가 샀는데요. 네. 네, 좀 그렇네요. 좀 안타깝네요. 지금 주가의 위치도 그렇고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좀 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성호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 네. 하더라도 내 본전이 저항 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174원이시면 2180원이 BEP가 되실 거예요. 손익분기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네. 2180원에서는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고 차라리 2150원 정도에서 익절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몇 가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성호전자가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 건데 네.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2023년에 10배가량 증가됐습니다. 매출액은 한 3분의 4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500억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짜리 기업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호전자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수급 매매를 볼 텐데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향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움직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집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 세력들이 종목의 주가를 올리지 않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을 잡아보자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700원 정도.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2,000원 아래로 낮춰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익절 자리를 2,150원으로 산정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그 모든 물량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2,174원에서 산 물량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700원에서 산 물량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비중이 33%시죠. 네. 그럼 여기서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성호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이 종목 17% 정도는 한번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수를 했는데 이미 손실폭이 어느 정도 나오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17%만 매수를 하면 내 평균 단가가 대략적으로 2,000원 초반 정도 나오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2,000원 초반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17% 매수한 물량을 덜어내시는 게 아니고 총합이 50%가 됐잖아요. 네. 그 중에 25% 절반 물량을 덜어내시는 거예요. 내 본전에서. 네. 낮아진 내 본전에서 던지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남은 물량은 2,174원, 2,18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2,150원에서 모든 물량을 익절하고 성호전자는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120일 이동평균선, 이 보라색이 1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역배열이었다가 정배열로 돌아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120일 이동평균선, 이 자리에서도 120일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지지가 되려고 하는 움직임을 봤을 땐 성호전자 조만간 한번 주가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올라가기 이전에 내 1,700원까지, 1,700원 아래로 주가가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안 내려왔다 올라간다면 굳이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내 본전까지 오기를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혹여나 그 시기에 또 한 번 거래 대금이 발생되는 날짜가 생긴다면 그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줘야만 한다라는 거. 그렇지 못하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를 잡아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절해야 될 자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000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약손실로 정리를 해보셔야 될 수도 있다는 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또 한 번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가는 날 있잖아요. 네. 그날 전화 한번 다시 주세요. 그러면은 그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뉴스가 있었던 건지 그도 아니면 어떠한 내막이 있길래 주가가 올라간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못 올리니까 주가를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올려놓은 건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진입하신 건 안타깝게 손절하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희망적입니다. 저는 이번에 2,445원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선생님, 저는 이걸 이렇게 손실이 너무 커서 네. 이 장기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냅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기적으로 네, 뭐 장기적으로 1년이면 내가 한번 들고 1년이고, 가보자. 예, 네. 예, 이렇게 생각을. 어차피 뭐 이렇게 실적도 좋고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1년 정도만 내버려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그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네. 번째, 2019년까지는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고 나서 작년에 매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됐죠. 영업이익과. 네. 그러면 우리가 차트에서 과거 시점, 과거 사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2,174원까지 올라갔었던 그 연역을 보자라는 거예요. 언젠지. 첫 번째, 2010년, 11년. 그리고 두 번째, 2021년. 세 번째, 2024년. 2024년에 올라간 이유는 왜일 것 같으세요? 이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물량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지금 6월이죠. 그럼 대략 한 8개월 정도면 본전 이상까지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네.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건가요,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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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들고 있어야 될지 그리고 내가 그만큼 돈을 묶어놔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겁니까? 아니면 빨리 정리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도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수 있는 관점들은 단기간에 어떤 식으로 탈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다고 한다면 성호전자는 더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아, 네. 추가 매수 안 아니, 하셔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가실 거면.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전에서 매도 전략 잡아주셨고요. 이 장기가 아닐 때는 1,700원에서 17% 추가 매수해서 2,000원 초반 만드셔서 반절을 매도하시고 그리고 2,150원에서는 전량 익절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HTS의 오색선을 그려서 언제 팔아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HTS의 오색선을 그린다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내 손으로 직접 잡은 물고기로 내 잔고를 배분리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HL 만도고요. 매수가는 5만 원, 비중은 지금 50%입니다. 오늘 종가가 45,600원으로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 이 IPO 관련해서도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야, 이 평균 단가가 상당히 좀 억세신데요. 지금 진입을 언제 하신 건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설마 이 고점은 아니시겠죠? 이날 6월 5일 날 고점, 최고점이 5만 원인데 여기에서 설마 고점 매수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첫 번째, 과거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이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본전 왔을 때 매도하시고 나가는 게 맞습니다. HL만도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죠. 있지만 이번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번에 본전까지 왔을 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재진입한다 그랬을 때 너무 좋은 가격은 어디쯤일까요? 4만 원 초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4만 원에서 4만 1,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오면 그때는 진입하셔도 괜찮지만 이번에 올라올 때는 50% 비중 너무 많으시니까 그냥 전량 다 익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 진입하실 때는 41,000원 아래에서 HL 만도는 최고로 비중을 실은다고 했을 때 20%까지만. 이 이상은 안 됩니다. 20%까지만 실으시면 돼요. 시가총액이 2조짜리 기업인데 지금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성장 가능성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 이번에 올라갈 때는 5만 원에서 정리하시고 주가가 내려올 때 여기에서 진입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4만 원, 4만 1,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이어나가셔야지 고점에 있는 종목 더 갈 거야. 나 지금까지 기다렸었던 거 보상받고 싶어라고 들고 계시다가는 또 내려와서 제가 말한 가격까지 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그때서는 수익이 아니라 이거 이번에 본전 왔을 땐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으시니까 이번에 주가 올라갈 땐 본전에서 꼭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만 원 초반에서 이 비중 20%까지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오테크닉스고요. 네. 20만 500원에 네. 15%입니다. 네, 20만 500원에 15%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오늘 종가가 17만 9,700원으로 손실 구간에 있어서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진입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혹시? 저번 주에 네. 기사가 좋게 나와가지고 목표가도 네네네. 올리고 해서 네. 이제 돌아서나 하고 예, 좀 들어갔는데 계속 떨어지네요. 그래서 SK랑 가장 밀접한 기업이라고는 알고 계시죠? 네?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해 드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네네. 이 종목의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건 15만 3,900원 정도예요.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SK 하이닉스와는 반대로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 절반까지만 보자라는 건데 가격을 한번 찍어볼게요. 충분히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들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얼마? 22만 원. 22만 원에서는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물량의 절반을 덜어내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저는 더 떨어질까봐 지금이라도 네.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손절을 하고 다시 잡는다? 네네. 굳이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팔아낸 물량이 지금 보니까 3만 3천 주, 3만 5천 주, 2만 9천 주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럼 대략적으로 10만 주 정도 나갔죠. 네네. 근데 어제 6만 7천 주가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알아요. 여기 이 구간에 보면 16,000주, 19,000주, 9,000주, 6,000주, 14,000주가 또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요거랑 또 4만 주를 비교해 보면 뭐야? 판 물량보다 산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바로 들지 않으세요? 네, 들기는 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내려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기관이 팔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요. 기관이 팔고 있어서인데 기관은 말이죠. 주가가 내려가면 던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식시장의 생리를 알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위로 씹어먹는 매매를 잘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 안에서 살아남아 있고 돈을 버는 투자자들은 절대 위로 씹어서 사지 않아요. 위로 씹어서 사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이 위로 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손절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사게끔 만드는 게 언제냐? 외국인들이에요. 주가 올려서 고점 만들어 놓고 이탈시키면서 손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대략적으로 물량 다 빠져나갔다 싶으면 또 올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 본 투자자들이 이때 안 샀다가 여기서 다시 사요. 고점에서. 그러면 이들이 사게 만드는 주 원천이 뭐냐면 외국인이 먼저 사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올라갔으니까 기관들이 프로그램으로 진입을 해요. 프로그램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왜? 시가총액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런데 이렇게 기관이 산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주가를 끄집어 내리는 게 누구다? 다시 돌아와서 외국인이죠. 파니까. 그 다음은 기관이 파니까 내려가요. 그 다음 개인들이 손절하면서 마지막으로 주가가 내려오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파는 물량을 어디서부터 받는다? 지금 이 구간이죠. 여기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손절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손절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지금 수급 매매 보면 개인들도 사고 있잖아요. 네. 이 개인들이 물량을 던지는 그 희비가 엇갈리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포착이 되면 거기에서는 갑작스럽게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손절하지 마시고요. 손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 이거예요. 영업이익이 지금 2024년에는 엄청나게 크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너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거의 대부분 안 좋았었고 올해 그 내용을 조금 바꿔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 이오테크니스는 전고점인 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갖지 마시고 파란색 저항선이 25만 7천 원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버리시고 22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절반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을 더 들고 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이오테크닉스는 15만 3,900원 이탈되죠. 여기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탈출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어려운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더 그러니까 15만 원까지 떨어지는 걸 그냥 있으라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그쵸. 떨어져도. 여기에서는 네.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하죠. 네네. 그런데 과거의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이었던 가격 구간을 돌파해서 그 바로 윗단의 저항을 만들고 그 가격을 넘어갔으면 첫 번째 여기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서 왜 추가 매수를 하느냐? 여기까지 주가가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데드캣 네네. 바운스가 나타날 때 나는 평균 단가를 낮춰놨으니까 내 본전에서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기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부채비율과 유보율도 좋은 상황에 외국인도 기관도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서 안 내려오면 그냥 기다리면서 익절만 하시면 되고요. 내려오면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낮추신 이후에 내 평균 단가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2만 원에서 절반 매도 전략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15만 3,900원에서는 추가 매수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은 HTS에 그려져 있는 오색선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팔아야 할지, 언제 사야 할지 알고 가고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색선을 내 HTS에 그린다는 것 자체가 내 지금 고민되는 종목을 언제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알아갈 수가 있겠죠.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시 후에 토르 기법이 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국제약품입니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 10%고요. 네. 5,800원입니다. 네, 5,800원의 10% 국제약품 종목입니다. 이 종목 오늘 종가가 5,400원이네요. 6% 넘게 빠지면서 오늘 조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어제 했습니다. 어제요? 예, 아이고야.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단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오늘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습니다. 보셨던 단타 근거가 있을까요, 혹시? 국제약품 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었는데. 예, 옛날부터 자주 봤던 종목이라요. 네. 아, 그냥 그 내용 때문에 들어가신 거예요? 예, 예, 뭐 보조 지표나 뭐 기술적 지표나 이런 것들 뭐 참고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예, 예.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제약품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 저점은 이미 잡혀 있고 예. 투자 기간이 얼마나 되실까요? 이 종목 얼마 정도 들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간은 이제 1년도 됩니다. 1년 정도. 네, 예.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익절하세요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예, 예. 얼마에서 익절 신호 드릴 것 같은가요?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가볼 것 같냐고요? 네. 제가 얼마 정도 부를 것 같으세요? 한 8,000원 정도, 7,000원에서 7,500원, 8,000원 정도는 나올 거예요. 조금 높이 보고 계시네요. 저는 단기적으로 6,850원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6,850원 정도 올라갔을 때 절반 네. 정도 매도하는 건 괜찮아요. 비중도 지금 너무 좋으시고 단타하게 딱 적당한 만큼 들어가셨는데 여기에서 제가 왜 국제약품을 좋게 보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닥에서 머물렀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핑크색 지지선도 네. 계속적으로 이탈하면서 내려오다가 이제서야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거든요. 그 말은 네. 여기가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우리 코로나 때 국제약품이 똑같이 성장을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는 국제약품을 볼 때 언제를 본다? 과거 시점을 본다. 2020년 전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2020년 전으로 봤을 때 주가가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이 딱 어딘가요? 여기죠. 6,850원, 약 7,000원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 물량을 덜어내자라는 거예요. 왜? 네. 내가 이 종목을 익절은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수익이 얼마 안 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한 17% 정도 수익이 나올 건데 그 정도로 만족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반만 매도를 하고 더 끌고 가보자인데 만에 하나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남은 물량은 본전에서 정리하고 더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신규 진입이죠.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는 건 5,000원 아래예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4,800원, 4,800원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내려올 때는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도 진입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냈고 여기에서부터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산정해 놨지만 6,800원까지 올라가는 기간? 짧으면은 이번 달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단타로 접근하셨기 때문에 단타로 대응하는 건 맞지만 물린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뒷심이 있으니까 지켜보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4,800원이 왔을 때 추가 매수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6,800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갖고 오실 로켓 배송 종목과 더불어서 매매 기법까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잠시 후에 들고 왔다라고 했는데요.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료기기 백신주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역시도 토르기법 포착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상승률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의료기기 백신 관련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 그 전에 아까 오색 찬란했던 그 오색선이 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어떤 걸까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핑크색 오면 산다, 파란색 오면 판다만 기억하셔도 돼요. 왜? 핑크색 지지선까지 오면 그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물리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할 때는 과거에 올라온 건지, 지금 현재 핑크색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내려온 건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사면 됩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바닥에 있다가 올라올 때, 그 말은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이 자리는 저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란색은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 파란 색깔 위에 있다면, 주가가 위에 있다면 손절선은 파란색 선으로 잡는 겁니다. 그렇다면 매수하는 가격을 대충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해야 될까요? 손실을 줄여야 되니까 파란색 저항선에서 내가 매수하려는 가격까지의 이격이 5% 이상 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시고 파란색 저항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것.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매했으니까 어디서 판다? 파란색 저항선, 여기죠. 파란색 저항선을 지정가 목표가로 잡고 그 자리에서 익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쉽게 주식을 풀어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차트만 보고 사시는 게 아니고요. 거래 대금을 같이 보는 거예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얼만큼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기 이전에 거래 대금이 터졌었던 적은 얼마나 됐는지 이것만 보시라는 겁니다. 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말이죠. 거래 대금이 3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매집하는 기간이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라면 뭐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외인도 기관도 개인도 모두 다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한들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핑크색 지지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온 종목인지 아니면 내려간 종목인지만 보시고 올라간 종목에서 매수하셔라라는 것,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괜찮은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오늘만큼은 카페24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면 이거 그냥 지루하게 들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딱 한 가지입니다. 들고 나온 이유. 자, 이거 106%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소록스 390%까지 올라갔었던 종목 300% 정도에서 익절한 이후에 오랜만에 100%를 넘긴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카페24를 들고 계신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종목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뭘 보면 됩니까? 파란색 저항선이겠죠? 그렇죠? 이 파란색 저항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더 끌고 가봐도 된다는 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이제 600일 차트가 아니라 2415일 차트예요. 왜? 이때가 상장 첫날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 배당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고 나서 만들어 놓은 이 가격이 진짜라는 겁니다. 이때 이 가격이. 그러면 지금 카페24가 보여주고 있는 모멘트는 뭐다? 저점 찍었고 1차 상승 파동에 2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익절을 끝낸 이후에 주가가 다시 내려오면 뭐 하면 됩니까? 매수하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물려서 손절을 못해도 충분히 탈출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미련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카페24는 익절 잘 하시고 주가 다시 내려올 때 진입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번에 만들어 놓은 고점까지만 올라가도 괜찮지만 그 자리를 넘어가면 여기까지 열린다라는 거. 그 자리는 뭐다? 여기. 그죠?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50%가 더 상승 가능한 위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입하는 자리는 어디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면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26,500원 아랫단이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500원 아래에서 진입해서 우리가 목표로 잡는 매도가는 어디로 잡는다? 역시나 1파가 나왔고요. 2파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3파가 나올 때 목표 매도가를 얼마로 잡는다? 4550원까지만 먼저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4550원을 이탈하는 종가가 나왔으면 저 오늘 익절사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힘겨루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니 카페24 오늘은 익절할 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실시간으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으시면 저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카페24 설명드려왔고요. 두 번째, 백산입니다. 엄청 생소하실 거예요. 백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자동차 부품이라고 내용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 합성 피혁을 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폴리우레탄 합성수지와 부직포 등의 기포제를 사용해서 합성 피혁을 가공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주 매출처가 기가 막힙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스포츠 신발 등 국내 점유율 1위고 세계 2위인 기업이에요. 백산이. 근데 처음 들어보셨죠? 생소하죠? 최근에 의류 관련주 주가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목이 뭐였습니까? 영원무역 이런 종목이었죠. 의류 만드는 기업들. 그런데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가 있는 이 합성 피혁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주가 보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차량 실내 클래시피드용 인조 가죽 등을 생산하고 있고 테슬라의 납품 가능성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백산의 주가가 더 높이 더 멀리 뛰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얼마 안 되지만 41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을 했어요. 저 PBR 관련주들이 해야 되는 그 내용을 백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하는 그 내용, 그 이유가 뭐냐? 소각 때문입니다. 소각. 백산이 벌은 그 수익금을 뭘 한다? 자사주를 사서 소각시켜버리겠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주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언제 발표가 됐느냐? 그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토르시노가 뜬 날, 6월 18일 날. 그런데 6월 18일 날 포착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만 있죠? 그러면 백산을 들고 계신 분들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뭡니까? 오늘 종가가 16,060원인데 오늘 종가로 뭐가 따라 올라왔습니까? 잘 보세요. 자, 파란색 저항선이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 해서 올라왔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내일 종가가 16,06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백산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백산을 바라볼 때 왜 더 높은 자리까지 기대해봐도 되느냐?
전고점은 이미 넘어갔고요. 자사주 취득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넘어가 있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몇 가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5일 이동평균선이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6,060원을 꼭 기억하셔라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카페24를 제가 2,415거래일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의 차트를 보여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똑같은 차트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자, 그 전에 토르시노는 언제 진입을 한다? 파란색 저항선보단 낮은 게 좋지만 파란색 저항선 위에 있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좋아야 되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 20거래일 한 달 이내에 매도보다 순매수량이 더 많은지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진입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르시노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7글자입니다. 자, 의료기기와도 연관성이 있고 백신과도 연관성이 있고 거기에 코로나 때 또 한 번 히트를 쳤었던 그 기업인데 의료기기로 봤을 땐 일회용 바이오 리액터, 세포 배양기입니다. 셀빅이라는 제품을 중동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수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백신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의약품, 원부자재, 장비 성능 시험 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선정이 됐었던 국가 선정 기관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가지는 뭐냐면 진단 키트, 코로나겠죠. 정밀 현장 진단 장비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 한 번에 94명의 샘플을 검사할 수 있는 코로나19, 19 항체 진단용 대용량 진단 키트, MD젠을 개발한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적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 차트 보면 다 압니다. 차트 보면 다 나와요. 그렇지만 차트를 보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거. 9,940원 전고점까지의 거리가 얼마 안 남았죠? 대략적으로 4% 정도 남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진입하셔서 10,000원 넘어가는 거는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인즉 전고점 돌파는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크게 주가가 눌리고 그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휩소라고 하죠. 그 휩소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에는 주가가 눌릴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수익 구간에서 정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현재 주가로 봤을 땐 이 구간을 넘어가면 52주 신고가 경신인데 거기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이겁니다. 작년에 적자에서 영업이익 적자에서 아주 쥐꼬리만큼이지만 흑자로 전환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우리가 단기적으로 판단할 때 최근 4년보다는 높은 자리를 머무르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카페24와 마찬가지로 1244거래일째입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도에 만들어졌었던 코로나의 이슈로 올라간 자리까지는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상장되고 나서 만들어 놓은 저항 가격 있죠. 이 자리를 적정 주가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가장 중요한 거. 저점이 잡혔느냐. 확실하게 잡혔습니다. 2,184원. 이라는 가격이 이탈된 적이 없죠. 그러면 저점은 이미 잡혀 있는 거예요. 저점을 잡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2년 동안 저점을 깨지 않았다라는 건 박스권의 종목이다. 그런데 그 박스권의 상단은 무시하고 여기까지만 그려보자라면 뭐가 됩니까? 목표가가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미 산정이 끝났으니 여기에서부터는 진입해서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은 10,000원 단에서 익절하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 여기. 가장 힘겨루기가 많이 일어났었던 이 가격 구간에서 익절 자리를 잡아보시면 된다는 것. 현재가 기준으로 약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어떤 식으로 진입하면 된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핑크색 뭐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내려갈 때 사지 말고 올라올 때 사라고 말씀드렸죠. 올라올 때 샀더니 파란색 저항선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것만 알고 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어 놨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승 파동을 만들 준비가 끝나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핑크색은 매수 전략이고요. 그리고 또 파란 선은 매도 전략이다라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그려야겠죠. 네, HTS에 그릴 수 있는 방법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 참고하시게 되면 저희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1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을 낸 백산 함께 살펴봤고요. 그리고 토르 기법이 포착된 오늘의 히든 종목 의료기기 백신 관련 종목이라고 합니다. 네, 종목별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종목은 소외받기 십상인 시장 펼쳐지고 있는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저희 방송 끝나더라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